뭐 이제 트레이딩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마지막 방송에서 요 추세선에서 최종 익절을 했다. 그러니까 요거 돌파될 때부터 해서 요 구간에서 롱에 대한 포지션을 익절을 했고, 여기 롱 포지션은 여기 잡은 아니, 맞나요? 여기 잡은 비중인가요? 그죠? 정리를 했고 700, 1700, 7만 1700의 숏을 잡고 내려오고 있대. 첫 번째에서 잡은 게 아니라 두 번째 되돌아올 때 잡았어. 되돌아올 때 여기서 걸어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잡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요게 아니지. 이건 어제죠. 그죠? 여기는 어제고, 여기 되돌아올 때 잡았지. 여기 되돌아올 때. 그 다음에 익절은 저는 이게 이제 US 테더 차트로 보면 여기에다 걸어놓는 게 맞는 것 같은데 425. 근데 저는 여기 700에 걸어놓고 익절이 다 됐어요. 익절이 됐고,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훼손을 시키고 올라오곤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얘가 이제 1시간 봉상에서는 연보라 4시간 봉상에서는 초록초록으로 올라온 파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5파라고 생각하는 파동인데, 얘를 타고 넘지 않는다면 5파인데 여기가 이제 노랑노랑으로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랑노랑으로, 그래서 보통 이 구간을 돌파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5개로 올라오기보다는 A, B, C 혹은 1, 2, 3으로, 그게 비파라고 하더라도 혹은 추세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올라오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얘는 72,131을 돌파 못하고 올라왔던 노랑보다는 높은 레인지를 맞춰서 휩소 형태의 돌파 이후에 비비다가 떨어지는 비비로의 전환, 올라오는 이 5파를 BA파. 왜냐하면 직전에 고점인 72,132만 넘으면 5파거든요. 그래서 추세인지 5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5파 상승 이후에 걔가 73,800을 돌파하러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여기 직전에 3파만 돌파해주는 휩소가 나온 이후에 비비다가 죽지 않을까. 그게 이제 기존의 시향이었었거든요. 근데 달라진 건 없는데 중요한 건 이 노랑보다 높은 레인지 못 맞췄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려놓은 게 여기 이제 올라왔던 높이보다는 낮고, 연보라보다는 낮고, 노랑보다는 높은 초록 아니면 파랑. 근데 얘는 좀 극단적으로 파랑에 대한 두 레인지 아래,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 50 정도. 얘는 2파와 4파를 연결하는 추세선. 그냥 하단.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내려온다라는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이제 2파, 4파보다, 그죠? 여기 RSI 보조지표를 더 내리는 형태로 내려줬을 때 내려오겠죠.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면은 좀 깔끔한 롱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파동 안에서도 분명히 다이버전스는 있어야겠지만, 저는 이 비트의 타점, 비트를 내가 여기서 잡아서 요거를 보는 게 정말 타당한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1%예요, 1%. 근데 그걸 할 만한 비중은 분명히 있을 건데, 차라리 이렇게 그냥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알트들이 자리를 못 맞춘 애들은 분명히 떨어지는 파동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도 그냥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노랑이잖아요. 노랑이고 그냥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초록이나 파랑을 맞추고 이게 다시 한번 있지 않나. 그러면 요 자리에서 알트를 다시 맞추더라도 요거는 있지 않나, 뭐 이런 부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올라가면은 일단은 비트코인은 무포 상태니까 나중에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내려오기 전에 이제 알트들 자리를 맞춘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비트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 혹은 분산으로 투자하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해봐서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익절했으니까 뭐 이 정도 잡으면은 비트코인 한 10개 잡으면 25,000불 정도 수익이잖아요. 저는 이 구간에서 한 20개 정도로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그냥 6만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얘는 4%잖아요. 4%인데 알트들 한 3.5%잖아요. 알트 35% 가는 걸 잡으면 내가 굳이 10배, 20배 쳐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구간이 맞는 알트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리스크는 굉장히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숏에 대한 정리의 기준이 US 테더 차트 초록, 노랑을 맞춰서 내려올 거다라는 기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자 지금 이게 노랑을 맞췄기 때문에 여기 이제 떨어지는 파동에서 노랑에 대한 두 레인지 위 파랑이 이제 직전에 저점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로 따지면 7450 거기서는 익절이 맞는 거죠. 그죠? 익절이 맞는 거고 근데 얘를 이제 꺾어주게 됐을 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얘를 꺾어주면 안 되면 지금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내려오면 비트가 이대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의미하는 거고 비트가 이대로 올라가면 직전에 585 맞추고 왔던 그 높이고 더 높은 높이가 아닌데 그죠? 뭐가 안 맞죠?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틀렸다라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노랑이 아니고 초록으로 갔을 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차트를 다시 보게 됐을 때 어차피 이 파동은 이 구간에서 이 파동은 이게 1, 2, 3, 4, 5파로 내려온다라는 베이스잖아요. 이 연보라 맞춰서 내려온다라는 베이스고 굉장히 임박해 있기 때문에 얘는 뭐 깨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기정 사실로 봐도 되지 않나. 그죠? 그러면 이 구간이 A, BA, BB, BC, C가 남은 게 아닌가. 그죠? 이게 골크되면 얘 이제 맞춰줄 가능성보다는 BC가 뭐 정확하게는 초록이 파랑으로 꺾여야 이 내려오는 파동이 끝나는 거지만 여기 직전에서도 하나 안 맞았죠.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세부에서 꺾였다라는 것은 차례대로 꺾여져 나갈 수 있는 맞춰서 진행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럼 얘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얘가 ABA, BB, BC, C고 이렇게 갈 가능성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아까 전에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 타점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다라고 봐도 될까요? 2파와 4파를 연결한다라고 봤을 때. 얘가 이제 얘를 지켜줄 거다. 지금부터 떨어져서 방어할 거다라는 믿음으로 롱을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꺾여지면 어느 정도 좀 챙겨놓고 알트의 기회를 본다든가 비트의 타점을 다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보고 있고요. 지금 저는 선물 포지션은 무포예요. 무포고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얘기를 들었다시피 링크를 보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얘 하나 둘 셋 넷 5개로 직전 고점 돌파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얘기 드리는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게 한 10몇 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 3%를 먹기 위해서 뭐 10배 치고 15배 치고 이랬던 노력보다는 좀 저배로서 동일한 수익 혹은 그보다 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렇다고 링크보다 더 좋은 코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링크는 일단
오랫동안 좀 지켜보고 있는 코인이니까, 그죠? 코인이니까. 얘를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물을, 얘 지금 연보라 있잖아요. 닿을 때. 근데 저는 정확하게는 16.878을 살짝 훼손해 주는 게 더 깔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1, 2고 얘가 3이면 A, BA, BB로 보던, 그럼 얘가 BB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C파는 BB파를 훼손해 주는 걸 베이스로 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훼손해 주고 내려오는 파동이 얘보다 보조지표를 낮게 깔아놓고 얘뿐만 아니라 2파보다도 더 낮게 깔아놓는 파동이 있을 때 계속 기대했던 게 저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얘는 그거를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줄 가능성은 뭐 있다라고는 못하지만 그냥 비트코인이 좀 떨어질 때로 게 더 타당해 보이죠. 그죠? 이렇게 왔을 때 저는 현물을 살 거예요. 현물. 체인 링크의 현물. 한 배가 되는 거죠. 한 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얘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면 좋은데 이러고 나서 뭐 여기서 뭐 보관 조정이라든가 행보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가면 좋은데 이게 아니라 여기 좀 맞추는 구간이 있잖아요. 파랑이고 지금 여긴 정확하게 안 보이지만 노랑인 것 같아요. 그죠? 노랑인 것 같은데 얘가 뭐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것 같은데 노랑을 맞추고 또 떨어지고 튀어 올라서 파랑을 맞추고 요 안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형태로 떨어진다. 관계없거든요. 왜냐면은 얘 1, 2, 3, 4, 5로 가든지 얘는 여기가 골크가 나왔기 때문에 흰색보다 낮은 레인지로 가는 게 더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얘가 B일 수 있다는 거예요. B일 수 있다. BNB처럼 그죠?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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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현물, 여기서는 어차피 선물 들어가니까 카운팅을 잘 해가지고 2배 혹은 3배 체인링크가 좋은 거는 메이저이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코인 롱이 있죠. 코인 선물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잡으면 보통 이제 코인을 잡아서 2배 치면은 4배 효과인 것 같은 4배? 4배인가 3배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생으로 첫 번째 자리에서 5배를 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안전하죠. 현물 2배. 그럼 50% 내가 평균 16불에 샀으면 8불에 가지 않으면 청산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얘는 이 구조가 얘를 깨지지 않는다라는 걸 베이스로 해서 배율을 잡으면 되겠죠. 여기 1차, 뭐 2차 다 사진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차피 현물을 사고 나서 두 번째 사는 자리는 여기잖아요. 그럼 짐벌된 두 레인지 아래 연갈 네 배 최대 4배 뭐 작전만 그럴싸하게 세우고 안 주고 올라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비트든 알트든 자리는 줄 거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지 않나. 빠지게 되면 비트든 빠지게 되면 베이스예요. 안 빠질 수 있으니까 빠진다라는 걸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피플은 저는 얘가 이제 9파 상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7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 자리에 초록이 있지만 여기 노랑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7, 8, 9 이게 마지막 9파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빠질 때 이렇게 노랑을 맞추고 원래대로 하면 지금 얘네들이 노랑이 된 두 레인지 하는데 파랑은 못 건들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또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랑이 을 건드리지 않는데 DB에 대해서 제일 매력적인 거는 A파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걸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데 파랑이 요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파랑 건드리지 않으니까 올라와야 되는 건 아니네요. 얘가 어떤 형태든 요게 요렇게 해종은 요 밑에까지 이렇게 훼손인데 올라오면서 그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랑 얘 밑까지 훼손 이거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여기까지 얘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 있는 건 아니더라도 훼손해주면, 그리고 0.1을 훼손하지 않는, 그러면 이제 이게 40%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되게 무리죠. 이게 더 안전하다, 크가 더 안전하다, 풀이 더 안전하다. 시원시원하고 뭐 어차피 나는 빠른 승부를 보겠다, 죽든 살든 그러면 피플이 나올 수 있는, 그날로 하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얘가 오히려 지금에 와가지고 초록을 맞추러 간다라는 것 자체도 이 파동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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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면 이게 이대로 왔어요. 꽤 레인지 있긴 한데 얘보다는 낮은 레인지를 맞추긴 한데 되게 찜찜하죠. 차라리 그냥 9파로 가는 게 되게 깔끔하죠. 그렇게 9파로 가면 내 매수가가 이 파에 맞추는 자파가 내 매수가 위에서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이게 되게 시원하게 들고 가서 이게 쭉 올라가서 뭐 0.17까지 갔다 그러면 내려오는 거, 내 거기서 팔고 다시 사고 뭐 그런 트레이딩이 되면 좋지만, 그래도 뭐 현물이나 아니면 접에다 묻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똥을 끝까지 한번 들고 가서 먹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안 사줬다라는 거, 못 사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MB는 주황 맞췄으니까 그 다음에는 노랑 구간이니까 뭐 이거는 노랑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기 하고 있진 않은데, 이 노랑 자리가 지금 요 노랑 자리거든요. 요 노랑 자리. 그래서 시간봉에서 지금 노랑 초록은 이거 더 큰 시간 프레임의 자리가 있는 거고, 근데 1, 2, 3, 4, 5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좀 찜찜하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저도 여기서 좀 줄일까 되게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버텼는데, 제일 좋은 거는 주황을 살려서 이렇게 가서 고점 돌파 한번 더 해주면 줄여주는 게 진짜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노랑을 맞춰서 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노랑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맞출 수 있는 자리는 연보라인데, 그러면 사실 파동 관점에서는 이렇게 떨어져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것도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보라보다 맞추는 레인지 흰색, 이래도 관계 없는 거거든요. 뭐 BNB는 일단 제가 코인 선물 롱을 쳤기 때문에 매수가가 워낙에 500 여기 요 자리에요. 그래서 요 자리에요. 그래서 거의 다 현물 들어간 걸 빼서 스테이킹 시작을 해서 뭐 IQ 네트워크인가 뭐 그게 이제 IQ라는 코인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일단 스테이킹 시켜놨는데, 뭐 어차피 꽁돈이니까 4일 동안 어차피 뭐 팔 거 아니니까 선물은 스테이킹 시키는 거는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냥 구글에서 바이낸스 런치 풀이나 런치 패드 치면은 나오는 페이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BNB를 스팟 계좌로, 바이낸스 스팟 계좌로 옮겨놓고 그러면 이제 다시 그 페이지 들어가면은 스테이킹 할 수 있게 수량이 떠요. 스테이킹하고 언제든지 뺄 수 있고 시간마다 스테이킹한 물량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일 끝나는 그 다음날 오후 9시 정도에 상장을 하고, 뭐 상장하면 제가 한 6개인가 5개인가를 모니터링 해봤는데 플립하는 게 맞아요. 지금 뭐 저 반반 해본 것도 있고 플립한 것도 있고 안 판 것도 있고 그런데 플립하는 거 다 던져버리는 게 맞다는 거죠. 처음에 던져버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훗날 다 던진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선물이든 코인 선물이든 어차피 내가 코인 선물을 쳤던 원금을 다 뺐기 때문에 걔가 다시 이제 580에, 지금 제가 본 최악의 경우도 580에 안 오잖아요. 그냥 들고 갈 거다 저는 생각해요. 그냥 들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 좀 얘기를 드릴 게, 영상 하단에 보면 이제 텔레그램 주소가 있어요. 텔레그램 주소가 있는데
거기는 예전에 유튜브 방송을 할 때 방송 알람용으로 썼던 그거고 나머지는 제가 거의 삭제를 했어요. 채널들을. 그래서 남아있는 채널이 없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계시면 당분간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혹은 이제 비트레이더로 복귀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좀 알람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 그래요. 좀 데려갈 분 안 데려갈 분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비트레이더로 진행이 됐던 거는 그 저쪽 나라에서 다 프로세싱이에요. 그 막 명의 자체도 막 이런 거라서 그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뭐 그런 의도로 그게 제일 크죠. 뭐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다르게 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들어가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별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제일 우리가 봤던 처음에 그거고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또 똑같이 고점 돌파 못하고 떨어지는 파동으로 유지할 수 있다. 얘 노랑 다음에는 초록이니까 노랑 다음에 초록이니까 초록이 된 두 레인지 위이면 이 정도니까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직전의 저점을 얘는 깨줄 수 있죠. 얘보다는 알트의 연관관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깨주면서 초록이나 파랑을 맞출 때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파동이 72,130을 이렇게 돌파해주고 횡보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조심해야 돼. 비트코인 너무 잡으면 안 된다. 그때는 횡보할 때도 알트들이 어느 정도 뽀핑 내가 그러니까 보고 있는 알트들을 진입을 포기하더라도 요 안에서 여기서 이제 더 간다라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걸 버텨야 되고 그럼 떨어지기 전에 요 횡보할 때 한 번에 펌핑이 나와야 되고 먼저 그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구간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애들은 좀 선별해내는 거죠. 필요하다. 코인 또 몇 개 이제 본 게 있긴 한데 그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을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또 비트코인 점유율 차트 이제 보시면 얘가 이제 일봉에서 봤을 때 얘가 파랑이고 얘가 파랑인데 그럼 1, 2, 3, 4, 5가 끝났는데 파랑으로 또 올라왔잖아요. 그럼 얘는 이 구간에 2파고 이 구간의 영역에서는 4파다라고 봤을 때 세 번 타고 넘는다 그러면 여기 9파동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얘가 초록이 파랑을 데크를 해주는 파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파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파동과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알트장. 알트가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진 않고. 이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의 지금 뭐 예상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됐을 때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이게 되게 근접해 있지만 이렇게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때 떨어질 때 비트가 이제 횡보나 약하락을 할 때 알트들이 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네 이게.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구조 진행. 그 다음에 비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점유율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특정 알트들은 구간이 맞춘 애들은 비트만큼은 가죠. 그죠?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다. 옛날에 레인보우 지표 배울 때 그 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차트 갖고 자꾸 소설 쓰고 연구하고 그러지 말고 차트는 심플하게 보는 게 맞다. 심플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전략을 짜야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막 우리가 산으로 가 있죠. 그죠?
그래서 좀 되게 조심스럽긴 했어요. 요번 방송이 조심스럽긴 했는데, 왜냐하면 그냥 노랑으로 맞췄을 때 숏 익절 겸 롱 스위칭이 기본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잦은 시황이라는 게 되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간다 한들 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이게 2번 맞춘 자를 3번 맞춰도 고점 돌파할 거를 확장으로 보고 트레이딩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떨어지면 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들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이후에 또 연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연휴 오늘 또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일하시죠. 연휴 잘 쉬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